이번 시간은 세일러 치비문, 즉 치비우사의 TMI를 정리해볼 것입니다. 30세기 미래에서 온 문과 턱시도 가면에 따르며 주인공에게 항상 깐족되지만 한편으론 그녀를 매우 동경하는 소녀죠. 이런 그녀의 여러가지 잡다한 사실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비우사 전사명 세일러 치비문은 미래의 달을 수호성으로 삼는 전사입니다. 그러므로 차세대 세일러문이자 직계 프린세스죠. 그녀의 생일은 모친과 똑같은 6월 30일이며 혈액형은 O형의 별자리는 개자리입니다. 이처럼 공통점이 많아서 그런지 우사기랑 외견적으로도 무척이나 닮았죠. 사족으로 테마 컬러는 분홍색이죠. 구애니의 담당 성우는 아라키 카이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디지몬 어드벤처의 야가미 히카리와 환상게임의 유우키 미야카 등이 있죠. 신애니에선 후쿠엔 미사토가 맡았으며 출연작으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토가 히미코와 스마일 프리큐어의 큐어 해피 등이 있습니다. 본명은 문과 동일한 츠키노 우사기입니다. 하지만 주인공과 구별을 두고자 꼬마란 의미의 치비를 붙여 치비우사라고 불리죠. 심지어 동급생인 큐스케의 발언 때문에 교우들 사이에서까지 치비우사로 통합니다. 더불어 코드네임인 세일러 치비문도 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정식명은 우사기 스몰레이디 세레니티이며 30세기에선 이를 줄여 다들 그녀를 스몰레이디라고 약칭하죠. 한편 블랙문 일족한텐 토끼의 영문명인 레빗으로 호칭되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약 900살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20에서 21세기를 배경으로 하며 우사기가 그녀를 22세에 낳았다고 했던 데다 치비우사는 30세기 출신이라 얼추 계산해보면 그쯤 되긴 하죠. 그러나 킹앤디미온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이 멈춰 1000살 가까이 되었음에도 그 모습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영락없는 아동으로 묘사됐죠. 대신 이기 마지막에 세일러 전사로 각성하여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지 원작에선 갈수록 그녀의 화풍이 점점 성숙하게 표현됐죠. 한편 구애니에서 첫 출연 땐 6세라고 하며 콜드슬립 설정을 감안한다면 이 사태가 해결된 뒤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발육 문제에 대해 딱히 거론되지도 않았죠. 덧붙여 원작 또한 외견 연령만큼은 6살로 잡았는지 여기서도 주반 초등학교의 1학년생으로서 전학왔죠. 어쨌든 그래서 태양계 세일러 전사들 중에선 체격이 가장 작습니다. 엄마인 우사기와 다르게 학습 능력이 준수합니다. 그래도 머리는 아빠인 마모루로부터 물려받았는지 공부를 나름 잘하죠. 심지어 구애니 130화에선 그녀랑 신고는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던 반면 우사기의 점수는 겨우 28점이었죠. 그 외에도 운동, 요리, 미술 실력 등도 우사기보단 낮지만 가사만큼은 좀 서투른 것으로 비칩니다. 장래희망은 네오킨 세레니티와 같은 멋진 숙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며 파라파라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성장하자 잠깐이었지만 내심 기뻐했죠. 더군다나 구애니에서 치비우사가 그녀의 은수정을 빌리려 했던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였습니다. 구애니에선 생선을 싫어한다는 설정이 추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레이한테 떼를 쓰기도 했으나 조난하고선 배가 고팠기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어 자연스레 편식을 고쳤죠. 한편 구애니서 밝혀진 좋아하는 음식은 핫케이크라고 합니다. 구애니 방영 당시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레귤러들 중 유일한 소아라 그런지 주 시청자층이었던 여아들에게 상당히 어필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초등학교 고학년들로 가득했던 나카요시의 저학년 독자들이 다수 유입되었다죠. 그래서였는지 원작 인기 투표에서 자주 주인공과 함께 높은 순위와 득표수를 자랑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NHK 대투표에선 팬들도 나이를 먹어서인지 비교적 낮은 등수에 들었죠. 아빠인 마모루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현대에 막 도착했을 때도 그에게 제일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더불어 그를 사이에 두고 우사기랑 빈번히 쟁탈전도 벌였을 뿐더러 구애니 2기에선 마모루의 신부까지 꿈꿨으며 그에게 연인이 생겼단 얘기를 듣자 충격을 받았죠. 심지어 구애니 제작진 피셜로도 마모루는 치비우사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이라고 합니다. 원작은 이러한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한층 더 강화해 블랙레이디로 흑화 후엔 키스신도 찍었고 사기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며 체념했습니다. 엘리오스 말고 딴 남자애들과 엮이기도 했습니다. 슈퍼즈 극장판에선 페루루와 어나더 스토리에서는 안샤르랑 러브라인이 형성됐죠. 그러나 엘리오스 외엔 모두 그 이후론 본편에서 언급이 전혀 없었던지라 결과적으로는 단발성에 그치게 됩니다. 더구나 안샤르의 경우엔 새드엔딩에선 치비우사에 대한 기억을 전부 소실하게 되죠. 여담이지만 둘 다 적측 인물이었으나 그녀를 도우려고 최종 보스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 밖에도 구애니 3기에서 친구 사귀기 관련 회차에 등장했던 게스트 캐릭터들에게 호감을 표했죠. 실은 외부 태양계 전사와 함께 초기엔 계획에 없었던 등장인물이었습니다. 애초에 1기에서 끝낼 예정이었으나 폭발적인 인기로 시리즈 연장을 결정했다죠. 그때 원작 편집자였던 오사노 후미오 통칭 오사부가 주인공의 딸을 내보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3기 스토리의 종결과 함께 치비몬으로 세대 교체가 될 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사부는 원작자 타케우치 나오코가 3부쯤에서 다 그린 감이 있었으며 치비우사의 인기도 상당했기에 문을 은퇴시킨 다음 치비문에게 주인공 자리를 넘겨줄 플랜마저 있었다고 회고했죠. 한편 나오코는 주인공은 우사기가 아니면 곤란할 것 같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원작 구엔이를 불문하고 사기는 더블 주인공 체제로 진행하게 되었단 비화가 존재하죠. 첫 등장 시즌에서는 답답했던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애 혼자 엄마를 구하러 적들한테 쫓겨 낯선 곳에서 고군분투했던 데다 은수정을 건드려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단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래서 처음엔 문일행에게조차 실상을 털어놓지 못했으며 종종 섣불리 행동했다가 본의 아니게 민폐도 끼쳤습니다. 게다가 구엔이에선 우사기를 신뢰하지 못해 몰래 브로치를 슬쩍 했고 그녀를 도우려던 사수호신이 납치당하게 되는 계기마저 제공하여 작품 내외적으로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원작에서는 그나마 이러한 경향이 덜했으나 여기서조차 은수정을 훔치기도 했으며 자칫 잘못했으면 주인공과 함께 루베우스에게 당할 뻔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와이즈맨에게 세뇌당하고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오해해 블랙레이디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본 모습으로 되돌아오면서 죄다 해결됐으며 그 뒤로는 호타루나 페가수스와의 관계를 통해 정신적 성장이 돋보였죠. 특히 원작 5기에선 전사로서 책임감도 표출했으며 운을 보조하고자 퀸의 허락하에 과거로 타임오프했습니다. 구엔이와는 다르게 원작에선 주인공의 정체를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블랙문 침공 당시 아버지인 킹앤디미온한테 들었던 세일러문의 전설이 떠올라 그녀에게 지원을 요청하고자 현대로 내려왔다고 했죠. 그랬기에 상상 이상으로 못 믿어왔던 우사기를 보고 약간 당황했다고도 합니다. 반면 구엔이에선 고질적인 변신 전후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이슈 때문이었는지 원작처럼 상술한 이야기를 기억했음에도 우사기란 사람이 은수정과 연관돼 있던 것만 파악했고 더는 몰랐습니다. 물론 문이 크리스탈을 소지하고 있단 사실만큼은 숙지했으므로 우연히 진실을 접하고선 이에 손댔죠. 구엔이서만큼은 이기서부터 프린세스로서의 힘을 가끔 선보였습니다. 울거나 할 때 이마에 세레니티 일족의 상징인 초승달 마크가 발현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적들도 이로 하여금 그녀를 찾아냈고 간혹가다 도움이 되기도 했죠. 심지어 와이즈맨전에선 은수정을 직접 다루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원작에선 그러질 못해서 어린아이들한테까지 무시당했으며 세일러 전사가 되어서야 비로소 공주로서의 파워를 부릴 수 있게 됩니다. 대신 구엔이에선 독자적으로 은수정을 생성시키진 못했습니다. 원작은 2기 종반부에서 스스로 각성하여 개별적인 크리스탈이 생겼지만 구엔이에선 퀸의 걸 썼던 것에 불과했죠. 그렇기에 구엔이 3기에서 전사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로부터 브로치를 건네받아서였습니다. 다만 구엔이선 문조차 퀸 세레니티로부터 성석을 계승했던 걸 생각해보면 치비우사의 체내에 이게 스며든 시점에서 자동으로 상속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체별로 세레니티 드레스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구엔이에선 엄마와 동일하지만 원작은 핑크색 바탕의 형태도 판이하죠. 구엔이 4기에서는 몸져 누운 턱시도 가면 대신 골든 크리스탈을 발동시켰습니다. 여기선 골든 크리스탈의 꿈의 힘으로 파워를 발휘하는 집약장치란 설정이 추가됐죠. 그래서 주인공 단독 사용 시엔 네에레니아의 암약으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지 못하게 되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도 치비무는 꿈의 수호자인 페가수스한테 선택받았던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자 지구인들이 이에 응했으며 꿈 에너지를 충분히 모을 수 있었죠. 구엔이 쪽 갤럭시아 편에선 미등장했습니다. 원작이랑 뮤지컬에선 초창부터 있거나 중도 참여한 적도 있었지만 구엔이에서는 30세기로 돌아간 후 문의 꿈에서나마 잠깐 나타났으며 치비치비의 정체를 추측했을 때 몇 번 언급됐던 게 다였죠. 태양계 전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소매랑 장갑 위쪽 끝부분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습전사라고 차별점을 뒀던 거로 보이며 후자는 슈퍼폼에서까지 이어졌죠. 구엔이에선 세일러문처럼 처음엔 날개 모양 머리핀을 하지 않았지만 주인공이 3기에서 슈퍼 세일러문으로 파워업하자 치비문도 간접 버프를 받아 동시에 그게 생겨났죠. 단신으론 전투력이 약해서 주인공과 자주 연계했습니다. 특히 원작에선 합체기를 시즌마다 내놓았으며 4부에서는 거의 합동기만 날렸죠. 한편 구엔이에선 특정 장면을 제외하면 좀처럼 보기 힘들죠. 여담이지만 반다이판 뮤지컬에선 특정 무대 이후론 대개 문과의 2인기로 최종 보스들에게 피니시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비우사, 이하 세일러 치비문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